자, 오늘 그 주제가 라이벌인데 말이죠. 네네. 이거야말로 진짜 라이벌. 반려동물계의 양대 산맥입니다. 강아지파 대 고양이파. 반려동물 양육 인구 천만 시대.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설채연 나응식 수의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네. 저는 수의사이자 네. 이 강아지 동물 행동 트레이너, 그래서 일명 수레이너라고 부르고 수레이너. 있습니다. 네, 설채연입니다. 예. 저는 고양이 행동 교정 전문가 네. 거대 고양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나응식 수의사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 강아지 고양이는 성향이 좀 완전히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죠.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 강아지들은 E, 고양이들은 약간 이제 I의 아이의 성향이다. 성향이 있고, 그리고 보호자와의 관계에서도 네. 조금 더 보호자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많은 경우가 이제 강아지, 조금 더 독립적인 아이들이 고양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좀 완전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견생하고 묘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네네네.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하고 묘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완전 틀리거든요. 어? 견생은 1번이 보호자, 네. 2번이 산책, 3번이 집이라면 고양이 같은 경우 1번이 집, 2번이 노는 거, 3번이 보호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친구들 집에 가면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반려견 맞아요. 키우는 집은 문 앞에서부터 뭔가 약간의 짖는 소리와 함께 들어가면 일단 주변을 삥삥 돌아요.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막 냄새 맡고 뭐 하다가 불과 만난 지 얼마 만에 친해지는데 반려묘 키우는 집에 가면 딱 들고 들어가면 누군가가 쓱 봐요.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앉아있으면 또 쓱 와요. 네. 한 번은 제 소파에 앉아있는데 쓰거든 이렇게 보더니 얼굴 툭 치다가 그리고 뭐야 하고 가요. 그러면 그게 그나마 약간의 애정 표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때리는 건 애정 표현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네. 그냥 그거 왜 때리는 거예요? 보통 그냥 나오라는 거죠, 네, 거기서? 맞아요. 좀. 그 자리에서 네, 나와. 그 자리에서 나오라. 맞아요. 맞죠? 네, 고양이 완전 영역 동물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공간에 누가 있는 거 좀 불쾌해요. 아니 그 저 강아지파 고양이파 사이에 끊이지 않는 논쟁 주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강아지가 귀엽다 대 고양이가 귀엽다. 이거 좀 두 분도 이런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가끔 뭐 얘기하죠. 네, 얘기하는데. 싸우기만 하니까 그러면. 네. 근데 아마 이 방송 보시거나 고양이와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냥 절대적으로 공감하실 거예요. 무슨 개소리냐. 뭐 당연히 야. 고양이가 귀엽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선은 이 가축화의 진화의 역사 자체가 야 역사로 네. 들어가시네요. 우선 개는 사람과 함께한 게 15,000년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고양이는 한 5,000년밖에 안 됐어요. 한 10,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도중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선택적 교배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아니 그냥 뭐 키우는 수만 봐도 수 얘기를 해서 억울한 게 아직은 한국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외국만 보더라도 당연히 숫자 역전됐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거 반박할 수 있어요. 뭐예요? 반려묘 수가 더 많은 게 반려 가구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에요. 한 집이 많이 키워요. 그거 왜 많이 키우겠어요? 귀여우니까. 쉬우니까 강아지보다 아니 귀여우니까 지금- 더 많이 키우시고. 우리 그 응식 선생님은 네. 귀여우니까 많이 키우는 거다. 당연하죠. 키우기 쉬우니까. 아니 뭐 어려워요. 사실 신경 쓸 거 많은 거 아는데 저도 수의사니까. 네. 그래도 반려견한테 막 신경 써주고 산책해주고 막 8마리씩 산책시키기.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어찌됐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정성을 써야 되는 일이기는 하나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조금 키우기 조금 수월하다. 네, 수월한 건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약간 오해긴 한데 네. 일단 다묘 과정이 많은 거니까 고양이가 많은 이유는 한 마리 입양했다가 네.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매력적이어서 한 마리 더 입양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다묘 과정이 많다 선생님 보니까 뭐 참지 말고 얘기하세요. 강아지도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쁜데요. 네. 내가 얘 행복을 위해서 산책을 막 이렇게 많이 못 시켜주고 열심히 못 놀아주면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쁜 걸로만 따지면 100마리도 키우죠.
아니 이게 저 고양이는 농경 시대 쥐를 잡기 위해서 키우기 시작했다. 맞아요. 개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목적을 띄고 약간 수렵견이라던가 네. 뭐 이렇게 뭐 같이 생활을 했지만 고양이는 데려와서 키웠다기보다는 곡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쥐가 생기고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들은 전 세계로 퍼진 게 이제 항해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배에 곡식이 실리니까 쥐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항상 데리고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항구 중심으로 고양이가 야 이런 또 역사 이야기는 또 몰랐네요. 그러니까 네, 네. 고양이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이유는 항해 대항해 시대나 네 이런. 맞습니다. 아 야, 그렇구나. 재밌다. 네, 네. 또 고양이는 재밌는 게 이제 삼색냥이라고 하잖아요. 네. 털이 색깔이 세 가지 색인 고양이 중에는 암컷이 100%입니다. 아 그래요? 왜요? 그게 이제 유전자적으로 색을 세 가지를 가지려면 암컷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혹 이제 수컷이 생기거든요. 간혹 돌연변이로. 그럼 그걸 이제 행운의 고양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의 마네킹 에코라고 있잖아요. 아 예 맞아 맞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수컷 삼색 고양이고 이제 걔가 행운을 불러준다고 해서 아 이런 거 없습니까? 지금 아, 이거 뭐 고양이 뭐- 이야기에 저 흠뻑 빠지네 이거. 아, 네네. 우리가 몰랐던 정보 이거.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이제 뭐 강아지는 뭐 주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뭐 약간 뭐. 오수에 휴게소 가면 네. 동상이 하나 있죠. 아 그렇지. 오수견. 오수견. 물에 털에 물 적셔가지고 맞아. 네. 주인이 자꾸 잠들었던 그 불나가지고 예, 주변을. 아침에 눈 떴더니 그 개가 이렇게 다 불을 꺼. 그렇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가 옛날에 이제 숙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 이런 거 좋다. 아, 예. 숙종이 표종이라고 아버지 왕이 있는데 그 무덤 옆에서 어떻게 보면 길고양이를 입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노란색 고양이를 입양을 했는데 금손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시대 되게 어려운 건데 같이 밥 먹을 때 약간 밥 먹던 거 주기도 하고 옆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숙종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금손이가 너무 슬퍼가지고 십 며칠을 굶다가 같이 이렇게 가는 약간 이런 에피소드. 아니 그 저 어떤 영상 보면 이제 강아지는 사람이 울 때도 좀 위로를 해주는. 예, 예, 예. 이게 조금 뭔가 그만큼 공감 능력이 좀 좋은 건가요, 강아지가? 네, 아무래도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 많은 강아지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냄새로 저희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냄새도 맡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와서 막 핥아주고 우리가 얘네들을 쓰다듬으면 또 생리학적으로 이런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박수도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뭔가 잘못됐을 때 내가 왔을 때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상황이 좀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공감을 하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양이도 위로를 잘 그렇죠. 합니까? 근데 고양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강아지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뭐 강아지는 와서 뭐 꼬리 흔들고 뭐 약간 막 이렇게 돌고 막 약간 이런 거 뭐 이렇게 막 안아달라 이런 거라면 고양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애정 표현, 사랑 표현 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헤드번팅이라고 해서 머리를 이렇게 쿵 박으면서 이렇게 비비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로 그루밍이라고 해서 와서 이제 뭐 핥아준다던가. 그런 것도 있고 뭐 누구는 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고양이가 그르릉 하면서. 아, 예, 퍼링이라고 해서 골골송이죠. 약간 그것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거나 통증 완화도 되고. 고양이 대표적인 게 이제 슬로우 블링킹이라고 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좀 천천히 감았다 뜨는 것도 되게 사랑 표현 같은. 아 그것도 이제 사랑 아, 표현이에요.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예.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이다 보니까 조금 네.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복 셰프님이랑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유기견을 키우세요. 생일이라는 유기견을 키우시고 연복 셰프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술 약속이 뭔가 약속이 생기면 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약속을 안 가고 생일이를 산책시킬 것인가. 약속을 갔다 와서 늦어도 생일이를 산책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딱 듣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반려견을 키우려면 내 인생에서 제 3순위 안엔 정도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서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 시간을 쪼개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이걸 쪼개가면서 얘를 이제 산책시키고 즐겁게 해주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감동을 받고 깨우쳤었거든요. 네. 아니 두 분도 좀 반려동물을 키우십니까? 우리 네. 최 선생님. 예. 저는 지금 이제 반려견, 네, 세상이하고 윙크라는 친구를 데리고 있는데요. 세상이 같은 경우에는 그 EBS 세상에 나쁜 네. 개는 네, 없다에서 제가 불법 번식장에 구조를 갔었어요. 윙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느 시 보호소에 갔는데 다리 쪽에 다 붕대를 메고 간이 깁스를 하고 막 기어서 저한테 오는 애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외국인 분이 아기가 지유소에서 걸어다니고 있었대요. 아, 얘 다리 지금 이거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갔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저 아이는 두면 안락사 1순위겠구나. 아픈 아이들이 안락사 1순위거든요. 왜냐면 입양이 안 되니까.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연락을 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네,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둘 다 이렇게 또 의사 집안으로. 같이 가볼까? 가자. 저는 이제 병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4마리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아이니, 아미, 아토미, 포뇨라고 해서 아이니라는 아이는 이제 아메리칸 쇼테어라고 해서 그 아이는 입양한 지 10년 좀 넘었고 아미라는 친구는 이제 유기된 친구인데 좀 배달 업체 있잖아요. 오토바이 같은데 그걸 통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어디서 발견하고 데리고 아니 보호자님이 그 통해서 이제 병원에 이제 호텔링 맡긴다고 보행 그리고 연락을 뚝 그리고 끊어버려요. 연락을 끊은 거예요. 네, 그랬던 친구고 그다음 이제 포뇨라는 친구는 이제 중성화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많이 하는 수술이긴 한데 수술 맡기고 이제 연락이 안 돼요. 일단 이제 아토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돼서 이제 돌봄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케어하다가 이제 이렇게 4마리가 된 케이스라고. 아, 전 이런 거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예. 이게 뭐 본인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또 양육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예. 근데 뭐 점점 뭐 법이 강화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뭐 동물학대라던가 동물을 이제 유기한다던가 그러면 아마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던가 징역형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들의 문제 행동 원인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개들에겐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문제 행동으로 인식한다예요.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 하세요. 저는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단어에는 되게 많은 힘이 있잖아요. 주인은 물건한테 쓰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인, 견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 두 분도 먼저 떠나보낸 반려동물들이 있나요? 네, 저는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카메라 있을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아, 이게 또 뭐 아이고 언제 무지개 다리를 한 6년 전에 이제 보냈고요. 제 첫 강아지였고 저한테는 되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왜요? 너무 못해줬어요. 제가 이제 행동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친구가 거의 견색을 다 보냈었고 행동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서 다시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이 친구는 인지장애, 이제 사람으로 보면 치매죠. 네, 치매에 걸려서 뭐 제가 알려주고 재밌는 걸 해주려고 해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고요. 제가 뭐 사실 행동학 공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제 슈나였거든요, 이름이. 예전에 슈나 같은 강아지들이 안 생기고 예전에 저 같은 보호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의식 선생님도 네, 저도 이제 고양이하고 강아지 2마리가 먼저 이제 무지개 다리도 건너고 강아지별로 갔는데 나이가 많아서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언락사를 직접 진행한 적이 있긴 한데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마음이 계속 안 좋죠. 네. 안락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로 아이가 너무 고통스럽고 밥도 못 먹고
단순 생명을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고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호자면서 수의사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정과 행동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힘들죠. 힘든데 더 슬픈 거는 그 감정을 표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진료를 하러 온 애가 이제 막 생후 2달 된 악갱이 너무 귀여운데 제가 막 얼굴이 막 이래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온도차가 뭐 이렇게 되게 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좀 힘들긴 하죠. 아플 때 아프지 않게만 해주면 단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행복한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써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던 거죠. 너무 뭔가를 많이 안 해줬어요. 자극들을 많이 주진 않았었어요. 슈나한테요? 넌 싫겠지만 딱 한 번만 더 믿고 다음번에 내 반려견으로 태어나줘라. 네.